법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혹시 이걸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겸 판사님.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해 주십시오. 직권 구속 가능해요. 원래 구속이라는 게 법원의 권한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재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형사사건 내란죄 변론이 시작되면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건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딱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하면 됩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분들이 막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거 봐라, 니들이 수사 절차에서 막 뭐 어기고 우리 말이 다 맞지 않냐라고 앞으로 해서 공소 기각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절차를 준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비상계엄 하던 절차는 안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가 중요하면 니들은 왜 헌법 절차 안 지켰냐? 국무회의 왜 제대로 안 했냐? 니들은 왜 비상계엄 할 때 절차 왜 안 지켰냐? 5천만 국민의 기본권이 달려있는 절차잖아요. 단순히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일입니까? 하다못해 전공이 처단한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기본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을 가지고 일부 또 뭐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막 기가 살겠지만 한꺼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절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게 될 거다.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자, 뭐 구속 취소 이 결정이 탄핵 심판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구속 취소가 네. 국민들께 큰 충격과 혼란인 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본질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 뭐 본질이 언론에서 그렇게 바뀐 지적을 것도 하더라고요. 아니고요. 예. 그 대통령의 신변과 탄핵 결정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란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관저에 있었어요. 관저에 있다 탄핵 결정 나고 이틀 뒤에 관저에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 있었던 네네네네.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돼 있느냐 석방이 돼 있느냐 탄핵 결정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다. 다만 저는 하여튼간에 상상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에 관저에서 퇴거 안 하고 거기서 버티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혼란을 부추기면 어떡하나. 그 정도는 쫓아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서 버티면 보세요. 지지자들이 또 한남동으로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폭력이 발생한다든지 좀 그런 게 사실은 걱정된다. 예. 걱정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혼란이 수습되는 겁니다. 네네. 국민들의 불안감이 수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뭐 그러면 여기 탄핵 그 선고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늦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선고에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상하시기에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한 거 안 한 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검찰 한 거를 해서 대통령을 풀어줄지 말지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서 막 진행 중이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 중간에 탄핵 결정을 하기가 사실 애매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대통령 풀려나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봤고 저는 그래서 이 스케줄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빨리 선고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변론 종결로부터 다 20일 이내에 선고가 됐고 기존의 이제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선고를 했죠. 네. 아마 재판관들이 이제 주말에 조금 이제 언론의 관심 이런 데서 좀 벗어나실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현재 제가 결정 선고 일자들을 쭉 찾아봤더니 딱 1년 동안 지난 3월부터 계속 목요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해야 된다. 해야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 말이죠 또 이제 그 삼부토건 이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좀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감원이 삼부토건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뜨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삼부라는 이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입에서 나오고 공교롭게 이 직후부터 삼부토건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관설도 함께 터져 나옵니다. 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건 아닌지 따져볼 대목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주가 조작 의심되는 건 왜 정부가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 삼부토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여기가 최근에 해외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삼부는요 해외 사업 부분은 청산 중이다라고 공시돼 있었어요. 사이즈를 봐더라도 그렇게 뭐 건설회사의 대표격으로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데 이런 조짐을 미리 다른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다. 당시에 이 최혜병 관련해서 지금 멋쟁이 이모 해병. 대표가 관련돼 있는 카톡방이 공개가 네네네네. 됐는데 멋쟁이 해병.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거기 보면 삼부에 대해서 체크하고. 체크하라고 돼 있는데 그로부터 한 2, 3일 내에 주가 거래가량이 급등하고 금액이 확 올라와서 결국 5배를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지난주에 회생 신청을 했고 마지막 날 이제 하한가를 쳐갖고 지금 600원대 주가거든요. 5,000원까지 올라가서 그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권력이 관여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까?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가면 거기 이제 멋쟁이 해병 내일 3부 체크하고 했던 그 이종호 씨가 누구냐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운영자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김건희 씨 계좌 관리하던 회사입니다. 주가 조작 핵심 세력 BP 패밀리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딱 이종호 씨가 아래 위로 다.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에도 관여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만약 이게 주가 조작이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국가를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제가 이제 김병환 지금 금융위원장 작년 가을에 임명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요 문제를 저하고 민병덕 의원 제기를 했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맨 앞에 3부 내일 체크하고 그 멋쟁이 해병 이종호 씨 단톡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거 가지고 골프장 3부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어요. 1부, 2부로 끝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젤렌스키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3부 체크하고 이틀 뒤에 만나요. 예.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쪽 그 경제 관료를 만나서 엄청난 돈을 주겠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하루 이틀 뒤에 또 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 포스코, 현대 다 데리고 폴란드로 가요. 전후 복구 사업한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요. 우크라이나를 갈 때 우리나라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가냐, 국내로 들어와야지 했을 때 내가 간다고 뭐 수해 복구가 되나? 하고 우크라이나 갔어요. 그리고 그때 1,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피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삼부토건 게이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구심이 가는 지점들 많이 있고요. 실제 이게 뭐 정말 주가 조작이냐 이거는 뭐 열어봐야 될 것인데 저는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검찰 조직이나 뭐 수사기관들이라는 데들이 권력이 빠지는 거는 기가 막히게 승리라고 하죠. 네, 예. 또 잡아내고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쪽은 권력이 빠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아예 권력을 뽀개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들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에 있던 걸로 알려진 이복형 금감원장까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금감원을 필두로 저는 뭐 검찰, 경찰 다 적극 수사해서 뭐가 나올 것 같다 예상합니다. 권력이 참 무상하죠. 그게 대통령하고 이복형 금감원장하고는 되게 가까웠던 네. 분인 거 맞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이미 좀 관계가 안 좋아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작년 10월에 거래소에서 이미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다라고 해서 금감원에다가 보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뭐 부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탄핵이 확실히 되면 이제 완전히 게이트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쌓아놨던 이런 혐의들을 수사하면서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 우리는 공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영화에 있었던 것처럼 검찰이 캐비넷에 여러 사건들 쌓아놓고 마음에 들면 덮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파고 정말 바로잡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또 사법이 민주주의를 부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뭐 그동안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서 명명백백 밝혀져서 처벌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 처벌받는 수위와 처벌받는 시점이 권력의 흥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 좀 참담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